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3월이 됐습니다. 3월은 독립운동의 달이지요. 독립운동하면 우리가 여러 분들 독립운동가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 중에 이 사진, 이 얼굴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유관순 열사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어, 언제쯤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알게 됐나?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위인전 책에서 보고 알았다. 한국 사람이면 이 얼굴이 유관순 열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인상을 어떻게 느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부정적인 답이었습니다. 못생겼다. 고집스럽게 생겼다. 억세게 생겼다. 아줌마 같다. 싸납게 생겼다. 독하게 생겼다. 표독스럽게 생겼다. 이 표현은 응답자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독하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독립운동 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봤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술 해부학자로서 이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볼 때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구심이라는 건 뭐냐면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부은 얼굴이라는 점과 붓긴 부었는데 왼쪽이 더 많이 부은 편측부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우리가 붓죠. 그렇지만 자주 붓지만 좌우 다르게 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좌우 다르게 붓습니다. 특별한 질병 상태에서. 그럼 16살, 17살밖에 안 된 유관순 열사가 편측부종이 생긴 이유가 뭘까? 그래서 흰자 위에도 피가 맺힌 흔적이 있고 광대뼈도 붓고 아래 송곳니 있는 부분도 부었고 왼쪽 얼굴은 더 눈두덩이 많이 부어서 눈이 짝짝이가 되고 광대뼈도 더 많이 부었고 콧날개도 아주 더 많이 부었죠. 그리고 알사탕 물은 것처럼 뺨이 볼록하고 턱 전체가 부어있고 역시 또 송곳니 있는 부분이 부어있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뭘까? 쉽게 구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구타라면 어떤 도구로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진을 이용해서 유 열사의 편측 부종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그 편측 부종의 좌우차를 눈으로 보면 다 알지만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편측 부종의 원인을 법의학적으로 규명해내서 유관순 열사가 겪었을 고초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내고 나아가서 부종 안에서 부종량을 제거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유관순 열사의 본래 모습, 일상안을 복원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것까지 되면 이를 원천 콘텐츠화해서 IT 기술과 접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에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고해상 사진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수영자 기록부에 있는 이 사진에는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이 나란히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 인상을 볼 때는 눈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유 열사의 눈만 한번 떼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 열사의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의 인상이 좋지 않군요. 근데 왼쪽 눈이 더 많이 부은 눈이니까 유 열사의 왼쪽 눈은 유 열사의 본래 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상을 사납게 봤었다는 것이 혹시 본래 눈이 아닌 왼쪽 눈 보고 그렇게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덜 부은 쪽 눈을 좌우 반전시켜서 만들어 보니까 역시 사나운 눈 모양이 아니고 매우 순진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네, 부은 쪽 눈을 합성해 보니까 역시 인상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눈은 유열사의 본래 눈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본래 눈이 아닌 눈을 보고 혹시 나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유열사의 얼굴 인상을 보고 촌스럽다, 아줌마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이 두터운 입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터운 입술이 아니고 입을 벌리고 있어서 치아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해상도가 낮은 사진에서 치아를까지를 윗입술로 보니까 입술을 높게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유열사의 얼굴 인상을 역시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이 부귀가 일본 경찰한테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더 유열사 얼굴이 아닌 거죠. 본래 얼굴이 아닌 거죠. 취조당하여서 부은 얼굴, 변형된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철딱선이 없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면 반성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유열사 얼굴에 많이 부은 쪽과 덜 부은 쪽 얼굴을 합성해서 비교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얼굴은 덜 부은 쪽 얼굴을 좌우 합성한 겁니다. 그랬더니 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군요. 입이 이렇게 많이 부은 것도 사실은 눈여겨보니까 유열사의 목이 부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열사의 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갑상선 있는 쪽이 부었잖아요. 16살, 17살밖에 안 된 소녀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얼굴이 붓습니다. 부어도 전체가 붓는데 한쪽이 더 많이 부었고 얼굴이 부면서 혀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입안에 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이를 벌리고 찍힌 이런 사진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정확한 것으로 가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있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있는 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열사의 얼굴 사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어떻게 작용했나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원화입니다. 여기에 유열사의 부은 쪽 얼굴만으로 합성된 얼굴을 놓고 그 중간 과정을 30%, 40, 50, 60 점점 부은 쪽 얼굴이 강화되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은 쪽 얼굴, 왼쪽 얼굴 쪽으로 강화될수록 인상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덜 부은 쪽 얼굴, 많이 부은 쪽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덜 부은 쪽 얼굴을 유열사 얼굴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사람과 많이 부은 쪽 얼굴을 유열사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많이 부은 쪽 얼굴을 유열사 얼굴로 보는 사람이 27.3%로서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많이 부은 쪽을 유열사 얼굴로 평가하는 그런
시지각 습관을 가진 분들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유 열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쁜 인상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또 모든 사진은 다 왜곡이 있습니다. 유 열사를 찍은 그 사진도 왜곡이 있습니다. 그 촬영술에 의한 왜곡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왜곡 있는 증거를 보십시오. 이 창틀이 수평이 아니죠. 집을 질 때 창틀을 수평이 아니게 짓습니까? 창살이 수직이 아니죠. 네. 아래는 또 수평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카메라가 바로 직각으로 찍지 않고 비껴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도 이쪽이 더 올라갔고 이마도 이쪽이 올라갔고 이쪽 얼굴이 더 커졌고 이런 사진 왜곡도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좌우 짝짝이로 올라간 사람 16살밖에 안 된 소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얼굴이 계속 변화하고 뼈도 변화하지만 16살 소녀에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열사의 사진은 왜곡이 이미 촬영 단계에서 왜곡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서대문 역사관 어떤 건물 앞에서 언제쯤 사진을 찍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찍지 않은 이런 촬영 방법 때문에 이런 왜곡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유열사의 사진은 2중, 3중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관순 열사의 본래 얼굴이 아닌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걸 본래 얼굴이 아니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단 말은 유관순 열사의 얼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분들 다 중요합니다. 그분들 마음도 유명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마음도 우리가 다 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국민 대중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단지 얼굴에 대한 잘못된 사진을 보고 가진 선입견 때문에 또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우리의 후손들 차세대에 그들에게도 부정적 유관순 관인을 갖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유열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